네, 오늘도 이 시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오셨을 때 스케일 크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아주 조그맣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창업은 실속 창업이 중요한데 규모가 크기보다는 체면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상비가 다 제하고 나머지가 내 순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규모만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부부끼리 알짜배기로 장사를 하시는 것도 창업의 노하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실속 팁 한 가지로 오늘 시간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나린 창업교원 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자본의 창업의 기준을 잡으면 보통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주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경우는 이제 자본이 적다 보니까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제 동선을 조금은 적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의 어떤 만드는 과정이나 이제 주문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거 해야 되니까 네. 결국은 짧게 옮길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또 아울러서 이제 소자본의 경우는 보통 테이크아웃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용기를 독특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게 네. 소자본 창업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알차게 오프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새로운 아이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안주거리가 그리고 주변 편의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이제 한 번 먹으면 몇만 원씩 나오는 술집에서 이제 집에서 술을 즐기는 그런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실한 그런 어떤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 장기적인 어떤 그 경기 불황이 소비자들의 어떤 술자리까지 바꾸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불경기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는 소주 판매량을 보면은 매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류 공업협회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소주와 맥주의 판매량이 2008년도부터 이미 가정용이 업소용을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래요. 이러한 경우들은 결국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그 술 안주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개 이제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는 경우인데 대개 그러다 보면은 주로 이제 견과류나 건어물 그리고 마른 안주 등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소주의 경우는 집에서 먹다만 국물을 이용한다든지 주로 반찬을 이용해서 이제 먹는데 네네. 이와 같은 집에서 자주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주를 마련하기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가까운 어떤 소비자들에게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어떤 그 전문점에서 네네. 그 반찬 전문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테이크아웃 그 반찬 전문점들이 요즘 활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테이크아웃 지금 안주 전문점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이 이미지와 다르게 술을 정말 못 마시기 때문에요. 이런 분야에서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 업종이 굉장히 오늘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테이크아웃 안주 전문점에 대한 특징 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반찬 가게 있죠. 네네. 거기에서 반찬보다는 안주에 더 주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서 사다가 먹는다. 그러니까 집에서 탕을 끓여서 안주로 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값은 슈퍼에서 사면 되니까 굉장히 싸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안주값도 다양하게 좀 하나 매장에서 먹을 걸로 그 돈으로 몇 개를 사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외식 업종에서는 틈새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거의 한 10년쯤 전에 이 안주라고 지금은 상호가 없어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주 파티라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가는 사람이 많고 그때 당시에 또 음주 단속이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테이크아웃 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주방 설비, 그리고 공간이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포장 용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만들고 국물 있는 거 안 물들게 잘 해주고, 그다음에 고급 안주를 싸게 먹을 수 있게끔 뜨끈한 거를 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안주 전문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주부들이 요즘 반찬 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가판에 그냥 안주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아, 그래요. 이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우리가 테이크아웃 안주 전문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살펴주시죠. 물론 이제 운영 점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안주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되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네, 소주의 경우는 뭐 해물탕, 어묵국, 홍합탕, 뭐 주로 네. 이제 닭발, 족발은 이제 일종의 뭐 포차주점 뭐 형태긴 되기는 네. 합니다만은 일단 뭐 닭똥집, 닭꼬지, 뭐 제육볶음 그런 종류들이 거고요. 네. 맥주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제일 자주 이용하는 뭐 땅콩이나 아몬드 견과류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등의 건어물 포라든지 그리고 치킨볼, 소세지, 튀김이나 그런 어떤 안주 종류들이 좋겠고. 맥주 안주 좋네요. 네, 네. 그렇죠. 막걸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는 우리 해물파전이나 그리고 김치전, 두부김치라든지 또는 보쌈 같은 그런 종류들이고 네. 요즘은 또 새로 또 와인 종류들을 많이 또 소비자들이 드시기 때문에 버섯이나 새우, 야채 같은 그런 볶음 요리가 굉장히 좋겠죠. 네네. 이와 같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창업 사례를 보면은 한 10평 정도의 반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이 네네. 저녁 6시 이후에 바로 이 반찬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안주 전문으로? 네네 그렇죠. 아, 낮에는 반찬을 네. 팔고 6시 이후에는 이제 안주 전문점으로 했는데 네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하는 그 일반 서민층들 그리고 많은 안주가 필요치 않고 간단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안주거리를 준비해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장들 그리고 신세대 주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근해온 남편하고 같이 한 잔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해서 이름도 재미있게 찌개 오총사 그다음에 구이 삼총사라는 준비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예쁜 포장용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찌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냄비에다 같이 팔아요. 그래서 냄비 값을 주고 사가는데 냄비를 반납하면 바로 냄비 값을 이제 환불을 해주고. 오, 그래요. 이게 냄비 값 지불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니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그렇게 커피잔 갖고 하듯이 냄비를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삼치까지 네. 이제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뭐 낮에는 반찬 전문점과 함께 접목을 해서 저녁에는 차라리 여기 안주 전문점이 더 매출이 많이 올려서 실제 어떤 성공한 사례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찬 따로 안주 따로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요. 있던 반찬 전문점에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싹 바꾸는 거죠. 안주 전문점으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라면은 장사도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 안주가 많이 팔린다는 거는 술이 많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네. 그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작년 통계인데 소주를 1인당 얼마 정도 소비하냐 123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요? 네. 어마하죠. 와. 그러니까 맥주 캔 맥주는 몇 개냐 356개 이렇게 나오니까 한 사람당요? 예, 그 통계가 어마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팔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음주도 문제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호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것도 큰 이유고 그다음에 또 혼자서 사는 싱글족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친구들 안 만나고 혼자서 집에서 마시고 먹고 네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젊은 여성분들도 음주량이 꽤 늘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후배들 내지는 학생들도 꽤 많이 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술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사업자 등록증으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마포구가 제일 많대요. 마포고요. 예, 그러니까 오. 큰 건물이 많으면서 직장인들도 많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에 술집이 굉장히 많고 꽃집은 서초구가 많아요. 그래요. 꽃집은 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통계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안주는 오래된 자료지만 2007년 기준으로 2,500억 원. 그러니까 어마하죠. 그러니까 술만큼 그만큼 늘어나니까 작년 대비해서 맥주 소비량도 굉장히 늘었고 소주 소비량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안주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에서 지금 이 안주를 마른 안주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와인도 많이 팔리면서 뭐가 되냐면
치즈도 팔고요. 한입 치즈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건조된 소세지 이런 것도 팔아요. 네네. 근데 그 소비량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마른 안주만 먹기에 조금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찾는 게 이 안주 전문점인데 정말 길목 좋은데 이렇게 잡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맥주 시장만 해도 2012년에 뭐 시장을 보면은 2조 4,600억 그다음에 2014년에는 3조 2천억 그러면은 매 퍼센트 막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이 안주에 대한 시장은 갈수록 늘어날 거고 굉장히 많고 음주족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42%가 늘어났다 하니까 어마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소개를 해주신 원장님의 얼굴이 굉장히 웃음기 가득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나 봐요, 원장님. 저는 근데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술을 부르는 사회, 특히 이 나홀로 음주족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보니까 좀 짠한 그런 마음마저 드는데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가까운 제작진 중에 한 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시성을 가지신 그분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테이크아웃 안주 전문점의 시장 상황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창업적으로 더 가까운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들 먼저 짚어보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이템으로서는 다양성은 있습니다만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아이템입니다. 사실 음식 그 요리만 잘할 수 있으면은 창업 비용이 낮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작할 때 하는 게 장점은 될 수는 있는데 그 반대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메뉴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동일한 품질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겠어요. 사실 다른 외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업은 저녁부터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인 만큼 실제 운영자의 체력 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네. 특히 소주 안주의 경우에는 메뉴의 특성상 즉석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항상 일정할 수 있도록 맞아요. 레시피를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이 될 것이겠고요. 네네. 그리고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깔끔하게 정갈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경쟁되는 부분들이 일반 외식업 정도 될 수도 있고 야식 전문점이 특히 많이 경쟁이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야식 전문점과 차별된 다양한 안주 개발이 관건인데요. 사실 야식 점포, 반찬 가게, 도시락 가게, 편의점, 슈퍼 등이 결국은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할 수 없는 술안주를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역시 또 자세하게 파보면 준비해야 될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전해드린 사항들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바로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그 테이크아웃 안주 전문점은 그냥 분식 가게 창업할 만한 입지에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층이면서 33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0평 이하 매장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입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제가 한다면 대단히 아파트단지 그 부근에 앞에가 공원인 데 있죠. 그럼 공원에서 금방 배달시켜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도로의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좀 후진 매장도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야근하면서 불러서 먹을 수 있고 근처에 공원으로 갈 수 있고 네. 회사 내에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캠퍼스를 겨냥을 해서 연대, 홍대, 이대 이렇게 있는데 부근에 배달 전문점으로 해서 콜라면 짜장면 배달하듯이 갈 수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술은 근처 슈퍼에서 사고 안주를 몇 가지 배달을 해서 하면 푸짐하게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매장 규모는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테이크아웃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기본 돼 있으면은 그냥 쓰시면 되고 안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설비를 해야 되겠죠.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저런 거 기본으로 이제 하배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500만 원 내외. 기기들이 필요하겠죠. 오븐이라든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아까 포장 용기 말씀하셨지만 포장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 있는 거 흘려도 안 되고 그다음에 딱 펼쳐놨을 때 그릇처럼 보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거 우리 주스집 창업할 때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컵을
물 생수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담아봐요. 양이 커 보이면서도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로 사야 돼요. 그게 노하우예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또 하나는 배달하는 봉투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봉투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홍보 위원까지 다 하면은 특히나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비용은 점포 임차료 제하고 한 2,500인데 하나 더 권한다 그러면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월 얼마씩 내면은 그 매장을 홍보를 해주고 요새는 그래요? 전부 핸드폰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해주게 되면은 자리 잡는 게 훨씬 빨리 드니까 정말 공동 브랜드로 돼 있는 데서 소스만 딱딱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안주 배달 전문점은 제가 창업을 시켜본 바로서도 굉장히 승부가 빨리 나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 창업비용 소개해 주시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점검해 주셨는데요. 저희 또 가장 중시한 게 수익성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템의 그 메뉴의 가격은 일반 수출보다는 저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사실 테이크아웃의 특성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람직한 가격 전략은 조금 저가 전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뉴의 가격은 보통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이유는 일반 술집에서 먹은 경우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결국 성공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창업 사례로 소개해드린 그 점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매출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제가 33배다제고 10평 규모로 해서 일일 판매 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에서 한 달 매출이 1,800 정도의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네. 식재료비가 최대 40%에서 한 72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A급 상권이 아닌 지역 상권에 들어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제세 공과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혼자서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보조를 두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원장님이 초기 창업 비용에서 홍보비로 500만 원 산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1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가산을 해놔봤고요. 그 위에 카드 수수료라든지 기타 회계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들이 한 50만 원에서 이와 같은 1,800에서 전반적인 어떤 원재료와 경비를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은 530에서 한 58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적은 규모에서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판정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창업비용 수익성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업종에 대한 매력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정말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들 좀 나눠주셔야죠. 어떤 전략들이 가능할까요? 그 기존에 있는 매장에 비해서 안주가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푸짐하고 좋은 재료로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팁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닐만 뜯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용기가 너무 옹색해 보이거나 너무 막 국물이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볼품없이 보여지는 거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딱 접착되는 그런 게 있는데 레벨이 붙어 있는 거는 100만 원이면 남대문 시장 가면 50만 원이면 사요. 반값이요? 상표 없는 거.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좀 찾으시면 정보를 찾으시면은 정말 창업비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집에 싱글족 이런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은 쌈채소, 쌈장 이런 거 안 해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안주만 딱 팔지 말고 족발을 팔게 되면 족발 먹을 때 필요한 상추라든가 무생채라든가 이런 거를 서비스로 주든지 아니면 팩에 담아서 담은 몇백 원을 막 돈 1,000원을 받아서 네네. 팠든지 해서 그거를 번거롭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 정말 많아요. 많은데 집에서 밥도 먹으면서 술 한 잔. 그러니까 안주도 되면서 밥 반찬도 되면서 하는 거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일회용 전자레인지 밥 돌려서 같이 식사도 해결된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포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런 주 고객층이 많은 곳을 타겟으로 꼭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 게 맥히는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간 안배를 잘해서
정말 피크 타임은 9시더라고요. 9시. 아, 뉴스 그래요? 할 때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오고 가지러 오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해달라 그러면 배달비 받고 해주고 네. 가지러 오면은 그 값만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집 사는 사례도 봤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네네. 막 메뉴 뭐 한 50개 해갖고 분식점 하면서 헤매지 마시고 네. 빨리빨리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소스 공급처라든가 이런 거를 잘 개발을 하셔서 골뱅이 하나만 갖고도 승부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가능한 전략 이렇게 싹 뽑아서 전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김호태 선생님께서도 또 이 업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해주실 거라고요. 원장님도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사실 이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성공 요소는 네. 아무래도 집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뭐 시샘말로 싱글 주당들이 많이 좀 생겼다는 거겠죠. 네. 예전에는 이제 술 하면은 직장에서 회식을 해서 네. 날을 잡아서 많이 먹었는데 네. 요즘은 직장 회식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만원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 독신 세대도 많고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또 제일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여성 음주 독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저 짠해지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원하는 그쵸, 것을 밖에서 먹어서 여성 혼자 술 마시기 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먹을 때 항상 주변하고 먹다가도 뭐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뭐 먹지 하는 네. 그런 것들인데 주종별로 다양한 메뉴 구성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이 아이템에서는. 그래서 국이나 탕, 그다음에 볶음, 견과류, 마른 안주, 단품 메뉴 등 소위 말하면 주종에 관련된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와인이라든지 그 안주의 구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했다는 점이 성공 요소일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메뉴를 고객이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락 전문점과 같이 예쁜 용기에다가 다양한 포장기를 준비해가지고 사실 뭐 반복합니다만 국물이 있는 그 요리 같은 경우는 국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서 제공을 또 한 몫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반조리 상태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전처리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가스불에만 연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가공된 안주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지고 가서 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아낌없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전략들 탈탈 털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성공 창업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테이크아웃 안주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